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량이 1년 새 8%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주택은 총 10만 8,23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니까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중국인이 약 6만 1,400가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또 캐나다 이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 보유가 늘어난 가장 큰 배경 뭘까요? 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가장 큰 배경입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7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경기 부천이나 안산, 수원, 시흥 산업단지처럼 장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그렇다면 투기 수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의 어떤 실거주 수요가 함께 반영됐다. 외곽에 사는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뒤에는 외국인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권보다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968건에서 545건으로 4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 23%, 인천 30% 감소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 거래는 규제로 인해서 감소했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1년 새 8%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거래 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5월부터죠. 토호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고 팔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이제 늦춰주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 후에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고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집은 사실상 사고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세 낀 집도 이제 살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도 들 것 같고, 또 시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갭 투자 허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규제를 푼 건지 아니면 너무 이제 굳어진 거래를 살짝만 이렇게 느슨하게 해준 건지 궁금한데요. 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갭 투자를 허용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최초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뤄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호제의 원칙은 그대로 두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너무 막혀있던 부분만 조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수자, 매도자 조건이 따로 있고 또 신청 기한까지 정해져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매수자는 5월 12일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고요. 매도자는 5월 12일 이후로 해당 주택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후에는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가속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동대문 은평 일대 2,800호 규모 부지도 이전 계획을 서둘러 정리해 절차를 더 빠르게 밟겠다고 했습니다. 또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성남 복정 이지구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사업장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가능한 한 빨리 착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봅시다. 결국에는 계획은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문제, 자재 수급, 공사비 부담 같은 이유로 약 10만 호 규모의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같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막히는 걸 직접 풀어보겠다는 게 이번 지원센터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계획 발표나 인허가가 있어도 사실 공사 자체는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표보다 실제 착공,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삽이 언제 떠지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죠.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올랐고 경기는 0.19%로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이번 흐름은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가 경기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0.14% 올라 수도권 전체로 상승 흐름이 번진 모습입니다. 네, 근데 서울 안에서 보면 분위기가 한쪽으로만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동대문구는 13% 상승했고요. 종로구는 반대로 6%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체 상승 속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확실했었죠? 네, 청량리권 정비 사업이나 신축 공급처럼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강했고요. 반대로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부진한 곳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송파, 강동도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호 지역 중심의 강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투기성 수요는 지금 누르고 있고 또 실제 공급과 거래는 살리려는 어떤 정밀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